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5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와, 오늘도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오늘은 발레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발레계의 거장 존 노이마이어의 카밀리아 레이디를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이번 5월에 이 작품을 이제 공연할 예정인데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과 중국 광저우 시립발레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무용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용평론가 정옥희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춤에 대해서 쓰고 말하고 가르치는 정옥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멜리아 레이디. 드디어 네. 하네요. 네. 네. 언제 하나. 강수진 맞아요. 단장님이 국립발레단에 오시고 나서부터 언젠가 하겠지. 그랬는데 드디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많은 염원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공연 같아요. 네. 예. 네. 일단은 예. 뭐 어떤 작품이다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네. 이거는 뭐 알렉산드르 뒤마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원작을 바탕으로 한 발레이고요. 네. 뒤마가 프랑스에 두 명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랑 아들이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이 쓴 뒤마와 작은 네, 맞아요. 뒤마 이렇다고. 네, 아들이 쓴 소설이고 프랑스에 있는 고급 창부인 코르티잔과 이제 가난한 귀족 청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디마가 젊었을 때 당시 유명했던 좋아하던 사람이 코르티잔이 있었군요. 있었고 네, 조금 네.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네. 소설로 써서 엄청 히트를 쳤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주인공이 마르그리트라고 하는 코르티잔이고 인기가 많지만 이미 폐결핵 때문에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이고 이제 젊은 순진한 성년인 아르망이라는 귀족이 나타나서 네. 이제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오페라도 맞아요. 이 라트라비아타가 이게 원작이 그럼 같은 건가요? 비슷하죠? 네, 맞아요. 네, 같은 네. 원작을 가지고 오페라로도 네. 만들어지고 뭐 나중에 이제 발레로도 만들어졌죠. 네, 네. 근데 존 노이마이어라는 네, 얘기를 네. 아까 했잖아요. 이제 이 안무가가 만들었던 작품들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함부르크 발레단에서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거의 50년이 됐거든요. 네. 그동안 꽤 많은 작품을 거의 꾸준히 만든 네. 작품인데 이 작품이 거의 초기에 만든 작품이에요. 네, 네. 너무 아름다워요. 아 벌써 너무 아름다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너무 아름다워요부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음악은 네. 다 쇼팽의 음악을 네, 맞아요. 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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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 존 노이마이어가 저는 예전에는 그냥 뭐 독일 쪽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왠지 노이마이어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디 사람이에요? 어쨌든 국적은 미국입니다. 네. 원래 미국 태생인데 부모님이 독일계 이민자셔서 네.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뉴마이어라고 읽어야 된다. 그죠. 미국식으로 네, 그렇게 네. 한참 부르다가 근데 이분이 20대 유럽에 가서 그 뒤로 네. 계속 쭉 유럽에서 사셨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계고 독일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그래서 노이마이어 그냥 노이마이어로 다시 불러야겠다. 좀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노이마이어가 작년에 아마 그 함부르크 발레단에서 이제 퇴임을 했나 네. 봐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네. 크게 기사를 썼는데 거기 발레계 교황이라고 썼어요. 네. 드디어 퇴임한다. 근데 51년 있었나 맞아요. 봐요. 네, 함부르크 발레단에.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크게 뉴욕 타임즈에서 썼던 적이 밀워키 태생. 맞아요. 미용수로 시작을 해서 이제 네. 빨리 안무로 전향한 케이스인데 사실 네. 대단하지 않나요? 뭐 그러게요. 20, 30대 그 젊은 나이에 안무 예술 감독이 되는 것도 신기하고 그죠. 네. 그 뒤로 한 단체에서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고용해 주는 50년 것도 넘게. 정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서정적인 느낌의 아름다운 뭐 약간 그런 근데 워낙 뭐라고 많은 해야 작품을 되나요? 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맞아요.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네. 좀 추상적인 작품들도 있고 네. 이렇게 드라마 발레 계열의 작품들도 있고 아. 좀 다양하죠. 네. 그 중에 이제 이건 카멜리아 대표작. 네. 레이디는 초기 대표작인 오래됐죠. 거네요. 맞아요. 네.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작품이 이제 함부르크 발레단에서 이분이 오래 활동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아. 왜냐면 이분이 처음에 무용수로 발탁된 게 이제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함부르크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예술 감독이었던 존 크랑코라는 네. 유명한 이제 안무가가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존 크랑코의 뮤즈였던 네. 마르시아 하이데라는 하이데, 유명한 발레리나가 이제 예술 감독을 떠맡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무용수였으니까 사실 단체 운영하기도 힘들고 안무하기도 좀 힘든 상황에서 좀 SOS를 취하니까 네. 이 단체를 위해서 내가 이 존 크랑코의 정신을 잇는 작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와서 만들어준 작품이고 하이데를 위해서 헌정한 그런 네. 작품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강수진 씨가 슈투트가르트 가르트 발레단에 발레단에서 있을 때, 활동했죠. 예, 네. 그때 내한 공연할 때 네. 봤었거든요. 진짜 오래전이긴 저도 그때 한데. 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감동이 다시 막 일단 그 보고 하나를, 시작할까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일단 음악을 먼저 들으시고 예. 이렇게 좀 상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 나오면 맞아요. 그때 또 확인해 예. 주시고 여주인공이 입는 드레스 색깔에 따라서 옷 색깔에 따라서 퍼플, 화이트, 블랙 파드돼 파드되는 이렇게 그 남자 주인공이랑 같이 이 인물을 네, 이 얘기하는 인물. 거죠. 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퍼플 네. 파드돼. 예, 예. 예. 그걸 먼저 보고 예. 얘기 나눌까요? 일단 어떤 장면인지. 예. 이제 코르티잔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좀 능수능란한 그런 코르티잔 생활을 하는 마르그리트 한테 이제 아르망이란 청년이 빠져와서 네. 이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 코르티잔의 입장에서는 마르그리트는 좀 나이도 있고 뭐 컨디션도 안 좋고 안 폐도 안 좋고, 좋고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좀 외면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 철없이 달려들면서 당신 좋아요 좋아요 매달리니까 얘를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어처구니 없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는 네.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춤을 추다가 중간에 마르그리트가 손을 딱 내밀어서 처음으로 남자 얼굴을 딱 만지는 순간 네. 음악이 바뀌면서 이제 정말로 이 둘이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네. 그런 장면입니다. 네. 중요한 장면이군요. 네. 근데 이게 끝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뒷부분은 일부분에, 예. 어떻게 될지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일단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파드돼 네. 보시겠습니다.
네, 퍼플 파드대 네, 일부. 끝까지는 안 네. 나왔고요. 네. 너무 너무 남자가 철없이 아니 근데 대사가 없는데 느낌이 저렇게 있죠. 네, 몸으로만 어떻게 마치 대사가 있는 것처럼 그죠. 표현을 맞아요. 할까요? 네, 네. 제가 좀 눈여겨본 점은 코르티잔이니까 굉장히 남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들이 능수능란하고 네. 또 관습적인 어떤 제스처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남자가 그 관습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죠. 완전 진심으로 달려들고 네. 좀 거칠기도 하고 숙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이없기도 하고 그죠. 재밌기도 어머, 하고 얘왜 이래. 막, 네. 그 감정이 너무 잘 전해지는 그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하는데 약간 어머 얘왜 너무 귀여운데 약간 그런 느낌도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파드들이랑 이제 연결해서 나중에 보다 보면 네. 이 무용수들의 높이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느껴지거든요. 네. 높이 차이요. 네, 네. 키의 높이가 처음에는 이제 여자가 좀 뻣뻣하게 서 있고 네. 남자가 완전 엎드려서 네. 당신 좋습니다 이렇게 그죠. 완전히 순종하는 네. 듯한 그 위계 차이를 딱 음. 보여주는데 네.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좀 동등해지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정말로 완전 여자가 더 엎드려서 매달리는 네, 듯한. 매달리는 네. 그 관계가 변화하는 것들이 좀 그런 키높이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와. 남자가 참 잘 누워요. 맞아, 그냥 철퍼덕 누워서. 맞아. 사실 발레에서는 바닥에 그렇죠. 잘 그런 내려가지 거잘 않거든요.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전혀 무용 같지 않은 그죠. 그런 네. 걸 할 때 좀 무방비로 네. 당하게 되는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냥 드라마 보는데 그게 그냥 춤으로 표현됐다 맞아요. 뿐이지 그죠. 네. 그냥 드라마나 영화 보는 느낌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강수진 씨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 누워서 막 오자마자 눕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얘 왜 이래 이러다가 막 웃고 좋아하다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딱 가서 거울을 쳐다보는 그 장면도 되게 맞아요. 거울이 되게 중요한 모티브인 것 네. 같아요. 자꾸 나는 이런데 내가 지금 무슨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 약간 맞아요. 자기를 계속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맞아요. 네. 그게 약간 저희 고전 발레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고전 네. 발레는 춤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쵸. 나머진 네. 마임이고 연기고 네. 춤은 딱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네. 이제 춤 시작한다 보여주고 끝났다 박수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다음 춤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연결 지점으로 네. 연기를 사용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춤이고 그죠. 어디가 맞아요. 연기인지 이제 네. 이음새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드라마 발레들이 맞아요. 그런 드라마 거예요. 발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 발레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호두까기 인형 이런 게 뭐 고전 백조의 발레인 호수 거죠. 이런 거요. 어. 네. 맞아요. 네. 잠자는 숲속이군요. 음. 거기는 또 파드대 그랑파드대라고 해서 그 남녀 주인공이 추는 파드대는 딱 형식이 있잖아요. 네. 같이 추고 또 남자도 솔로하고 여자도 아, 솔로하고 네네. 막 그리고 네. 이제 끝에는 또 짜잔. 화려하게 어, 막 이렇게 어, 같이 어. 해서 짠 하고 맞아. 끝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형식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그래서 그 그랑파두드는 어떻게 보면은 줄거리를 약간 스탑하고 네. 자 이제 우리는 춤만 보여줄게. 내가 아. 얼마나 잘 추는지 봐. 아. 그리고 박수 쳐줘. 이런 어.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삶이 펼쳐지는 거고 네네. 어디에 박수 칠 데가 없고 심지어 그죠. 춤이 네. 끝나도 박수 칠 수가 칠 없어.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계속 이 어떻게 연기가 해요? 이어지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쇼팽의 피아노 음악이 또 정말 맞아요. 네. 근데 기존의 음악을 갖다가 쓴 거잖아요. 음, 작곡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쇼팽 좀 전엔 아마 그 피아노 피아노 협주곡 협주곡 몇 2번인 번인- 것 같아요. 네. 이 악장. 느린 악장. 네. 맞아. 근데 정말 어쩜 그렇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지. 맞아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정서도 그죠. 맞고 시대도 네. 맞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네. 발레는 대극장에서 많은 무용수와 많은 관객이 있는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도 되게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쓰면은 모든 악기를 막 사용해서 네, 크게 드라마틱하게 쓰는데 여기서 피아노 협주곡 물론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독주도 굉장히 많이 있죠. 쓰거든요. 네. 그게 어떤 주는 빈 공간? 그래서 그 주인공들의 내면을 정말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작품이 나올 음. 당시에만 해도 이런 식으로 음악을 깐다든지 뭐 좀 획기적인 작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요거 4년 전에 그 프레드릭 애신튼이라고 네. 하는 또 드라마 발레 안무가가 네. 요 같은 내용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음. 그때 30분짜리 작품을 만들었을 때 네. 리스트 피아노 곡을 사용했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그리트와 네, 아르망이라는 네, 그 맞아요. 작품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네. 전설의 커플이었던 네. 누레예프와 맞아요. 폰테인을 위해서 네. 만든 작품인데 이제 네. 요 소재도 갖고 이런 피아노 음악으로 썼고 아.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막 발레이고 전막 네. 발레는 좀 규모가 다른데도 네. 불구하고 이런 피아노 곡들 쓴 게 좀 신선했죠. 아, 그러고 보니까 마그리트 아르망은 예전에 김주환 씨가 했었어요. 네, 한국에서. 맞아요. 네. 그 작품도 굉장히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죠. 작품이죠.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액자 형식처럼 그렇게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저게 뭐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처음에 아르망이랑 마르그리트가 만나는 장면이 공연장에서 발레를 네. 보러 갔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펼쳐지는 공연이 마농 레스코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소설이고 그걸로 네. 원작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제 코르티잔과 네. 젊은 귀족의 비극적인 사랑 맞아요. 이야기이고 그 작품도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소설 그 까멜리아 레이디에도 초반에 좀 모티브로 쓰였고 그거를 이제 발레에서 가지고 와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약간 두 발레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네. 그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마르그리트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조, 운명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극중극 형식으로 이제 공연을 작품을 보지만 2, 3막에서도 계속 그 만홍의 환영이 따라다니면서 네.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너 음. 지금 누구니? 너 그래봤자 너는 창부잖아. 뭐 너는 나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 거야. 이런 것들을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그죠. 계속 만홍이 나오죠. 계속 네. 따라다녀요. 네. 근데 이제 한 세기 전 작품이라 이제 네. 의상이 좀 다르죠. 예, 복식이 예. 이제 드레스를 좀 더 입고 있고. 아. 그러나 뭐 그 인생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좀 발레나 오페라나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그게 뭐 좀 예술 전공하는 특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답답함이긴 한데 뭐 그 시대에 어떤 재능 있는 여성들이 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업이었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도 하지만 뒤에서 굉장히 손가락질한다 그죠.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그걸 네. 감내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좀 불편해하는 것은 이제는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왜 그 쇼팽 이제 들어보시면 다 들어본 듯한, 들어봤던 그런 그쵸. 유명한 되게 쇼팽 친숙한 곡들이잖아요. 선율이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냥 음악만 들을 때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약간 이미지화 돼서 나오는 네. 맞아, 이 슬픈 음악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맞아요. 눈앞에서 보여주니까 너무 그게 같이 그러게요. 아름다워요. 네. 그러면은 이 작품을 만들어줘서 그게 마르시아 하이데가 이제 정말 우리 그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이 이제 끄떡없다. 앞으로도 계속 잘할 맞아요. 거다. 약간 그런 어떤 계기가 된 네, 그런 작품이었겠네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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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고 네. 워낙에 그때부터 히트를 쳐서 지금까지도 네. 많은 무용단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정말 난리인 작품이니까 네. 네, 그걸로 인해서 단체의 힘도 세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존 노이마이어가 안무가면서 네. 예술 감독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무뿐만 아니라 작품에서의 거죠. 뭐 약간 이미지 뭐 이렇게 좀 아, 전체적인 음. 그런 것도 다 관여를 하는 노이마이어는 건가요? 그런 것도 다 그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어공주 작년이었나요? 네네, 네, 작년. 국립발레단에서 존 노이마이어 거를 아, 했었는데 네네. 그때 그건 또 드라마 발레 이렇게 봤던 거랑 또 다른 작품이었는데 무대 장치나 조명이나 뭐 이런 게 다 자기가 다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한 미적 감각과 네. 연출력을 가진 네. 어떤 종합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궁금했어요. 네. 그 안무랑 그 어떤 느낌, 무대 네. 느낌과 의상이랑 이런 게 다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리니까. 네.
그 노이마이어의 네. 그 되게 큰 특징이 있는데 물론 동작을 잘 짜는 거니까 안무를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전체 연출을 굉장히 영화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무대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기법들, 영화적인 기법들을 무대에 가지고 와서 네. 굉장히 새롭게 풀어내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대가 가졌던 한계, 뭐 지금 여기서 요 공간 안에서 막 해야 되는 그것들을 이제 영화가 이제 시공간 뛰어넘으면서 네네. 보여준다면 또 거기에서 그런 편집 기술이 보여줬던 가능성들을 무대의 어떤 조건 안에서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 뭐 흐름도 바꾸고 공간도 막 분할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게 맞아. 하고 아르망이 네, 이렇게 맞아요. 책 보면서 네, 막 생각하는 뒤에서.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회상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영화 연출적인 요소가 많고 제 생각에는 영화가 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한 프레임밖에 못 보여주는데 두세 가지가 동시에 무대에서 여러 공간에서 막 네. 시공간이 다르게 진행된다든지 네. 어떤 소품을 가지고 와서 시공간이 씬이 그냥 굉장히 이음새 없이 네, 바뀌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엄청난 무슨 특수효과 사용하지 않았는데 되게 네. 단순하고 옛날 방식인데 완전히 공간을 확 마법처럼 바꾸는 네, 그런 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 관객들의 상상력이 맞아요.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참, 네. 그 옛날 작품인데 정말. 그래서 처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지금 네. 어딘가, 뭐 아, 어떤 예. 내용인가, 네, 어디로 네. 갔나, 누구 시선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고전 발레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선이 계속 바뀌고 왔다 누구의 갔다. 시점에서 네. 하고 뭐 어떤 공간이고 이게 막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미 이제 마그리트가 죽은 다음인 네네. 거죠. 네, 맨 그게 처음 소설이 시작은. 원래 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네, 회상하는. 네. 그래서 그 유품 경매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뭔가 그죠. 회상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네, 1막이 네. 펼쳐지고 다시 네. 돌아와서 또 2막이 펼쳐지고 네. 이런 식의 구성으로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 화이트도 화이트도 볼까요? 예. 네. 그건 어떤 장면이에요, 화이트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의 파리에서 항상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백작의 별장에 놀러 가서 네. 약간 어쨌든 이제 벗어났으니까 좀 자유롭고 좀 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실을 잊고 막 놀다가 그 정작 집주인이 나타나서 네. 보고서는 자기의 코르티잔이 딴 남자랑 연애하는 것 있으니까. 같으니까 네. 이제 눈이 뒤집혀져서 네. 너 남자한테 이제 너 나가 했는데 이제 마르그리트가 나 이 사람 선택할래. 그래서 원래 백작한테 받았던 목걸이를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린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펼쳐지는 꿈 같은 파도도 있고 사실 비현실적이고 어떤 현실 감각 전혀 없는 커플들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죠.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커플인데 이 순간만큼은 너무 서로에게 충실한 그런 꿈과 같이 구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느낌의 장면인 것 같아요. 화이트라는 것도 되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맞아요. 순수하게 네. 우리 지금 사랑 그것만 예. 집중하는. 예. 그리고 머리도 계속 이렇게 뭐 묶거나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있다가 확 풀잖아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자연스러운 네. 있는 그대로 동등한 느낌. 그죠. 그리고 저는 이 파두두에서도 재밌는 게 이게 분명 그냥 무대에 횡한 공간에서 하는데 어떤 여름 초원에서 그쵸. 막 뛰어다니는 네.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 예. 머리카락이 확 휘날리면서 예. 저렇게 들판에서 둘이서 막 뒹굴면서 뛰어다녔겠다. 네. 막 구름 보면서 저렇게 둥둥 뛰어다녔겠다. 예. 그런 생각이. 네. 그런 느낌을 확 주는 네. 파도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발레에서 그렇게 머리를 푸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죠. 네. 보시면 그 치마도 좀 이렇게 풍성하고 머리도 길고 해서 네. 상당히 어렵게 네. 맞아요. 네. 머리도 제껴야 되고 치마도 이렇게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은 장면이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무런 너무 거칠 거 없이 자유롭게 자유롭구나. 살아가는. 네. 그럼 어서 보실까요? 네.
화이트 파드 때. 네. 아, 너무 진짜 자유롭게 사랑하네요. 정말 진짜 강수진 단장님 갑자기 젊어지셨어요 저기서. 그러니까 그 전에 퍼플 할 때랑 또 느낌이 맞아. 완전 확 젊어진 네. 느낌으로 맞아요. 네. 정말 가장 자기에게 네, 충실할 수 솔직한, 있는 네.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이제 뒤에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네. 더 그게 강렬한 더 대비가 되는 대비돼서. 거죠. 네. 네. 이게 강수진 단장님이랑 되게 깊은 관계가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 네, 카멜리아 맞아요. 레이디가. 네. 음. 이 작품 전에 와서 이제 내한 공연 한 적도 있고 네, 그때도 맞아요. 파트너가 저 지금 아, 저분 누구예요? 마레인 네, 라데마케르. 네. 예. 라데마커. 라데마커. 어, 예, 예. 멋있네. 그 당시 수석 같이 이제 와, 수석 명수. 예. 그때 이제 같이 췄거든요. 아, 그때도 멋있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저 그죠? 역할에. 예, 예. 그래서 이걸로 상 받았잖아요. 맞아요. 분노아들라당스 그죠? 상을 예. 동양인 동양인 최초로. 최초로. 와. 맞아. 그래서 마르시아 하이데 그 단장이 너가 나의 후계자다. 맞아. 오. 정말 카멜리아 총애받았던 레이디에서. 무용수인 네. 것 같고 예. 이 시민들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던 무용수고 예. 보시면 이제 테크닉도 정말 잘하지만 표현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좋고 맞아요. 집중력도 네. 너무 좋고 그 무대 위에서 그냥 그 삶을 살아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번 공연에 이제 그렇게 하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걸 해내는 무용수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수진 단장님이 이제 국립발레단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카멜리아 레이디를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이제 드디어 오래오래 기다렸더니 오래오래 기다려서. 근데 이거 아무 발레단에다가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존 노이마이어가. 우리가 이제 뭔가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면 네. 많이 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아. 그 공연권을 주고 네. 조건도 많고 뭐 어렵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발레단 수준이 이거를 소화할 만큼 높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 무용수들은 이제 테크닉은 잘하잖아요. 네, 근데 그죠. 이 표현력과 예술성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죠. 인어공주부터. 합격점을 받았고 네. 드디어 이 작품을 좀 선보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자주 보기 힘든 작품이 그런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네. 이번에 꼭 봐야 되겠다. 네, 맞아요. 그때 표가 없던데. 것 같은데 5월 7일부터 11일까지인가 네. 뭐 그렇게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데 공략해야겠어요. 지금 뭐 연습 한창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존 노이마이어도 와서 지도하고 아, 네. 그래요. 네. 그 저 라데마커 왔고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그렇게 그 원작 안무가에게 그 그러니까. 원작 초연 무용수들한테 네. 그 원작을 공연했던 무용수들한테 직접 지도받고 이러면 무용수로서는 완전 좀 다르죠. 엄청난 성장을 네. 하게 그죠.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작품을 뭐 비디오로 보고 한다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네. 직접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 이후로도 엄청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스위스 취리 발레단에 네. 있는 박윤수 씨, 네. 뭐 이런 분들이 그 전에 함부르크 발레단에서 네. 노이마이어랑 같이 이제 작업했던 음. 경험이 있는 맞아요. 무용수들이 와서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기대할 만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 무용수들이 작년에 원래 호두까기로 마지막 시즌 끝내면 좀 원래 좀 휴식도 하고 뭐 여행도 네, 가고 네. 쉬는데 네. 이번에는 아, 거의 그래요? 아무도 안 쉬고 엄청 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만큼 이 작품을 너무 해보고 싶은 게 네. 무용수로서도 그렇죠. 꿈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을 오래 하다 보면 네, 처음에 테크닉 위주로 훈련을 오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는 약간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제 이런 작품을 하면 사실은 이 테크닉을 하는 목적이 정말 표현을 하기 멋진 위한. 표현을 네, 하기 네.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안 해보던 방식으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무용수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또 네.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아요. 그 직접 발레를 하셨으니까 네. 그때 발레리나로 이렇게 무대에 설 때 나도 저 작품 좀 해보고 싶다 이러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뭐 꼬르드 발레만 하고 뭐 조금 솔로 역할 몇 가지 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연습을 할 때 특히 고전 발레
뭐 뿌띠빠 스타일의 작품은 네. 그 춤 넘버들이 딱딱 있으니까 그것만 연습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딱 붙일 때 뭐 연기 음. 조금씩 하면서 네, 총 네. 리허설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연기 부분이 부차적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요 솔로를 내가 했나 못했나 뭐 요 군무를 할 때 내가 어디 서 있었나 이런 거 네. 가지고 뭐 신경전하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막 전체가 막 아우러지는 작품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계급이 딱 있으니까 네. 너무 위에 걸 넘볼 순 없고 그 안에서 조금씩 아 이거 다음엔 요거 해보고 싶다 다음엔 요거 하고 싶다 뭐 그 정도의 바람을 네.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연기 연습을 따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게 이제 발레 학교가 있는 데서는 뭐 네.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기도 하고 요즘은 리허설 할 때 좀 더 강조를 하는데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테크닉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막을 연기하는 일이 그쵸, 별로 전망을 없고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좀 뒤로 넘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단 들어와서 그때 이제 하니까 어색하고 좀 힘들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아. 그래도 뭐 요즘 무용수들은 이제 좀 더 경험이 많고 이런 중요성도 아니까 또 저희 때와는 다르게 네. 좀 빠르게 적응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유튜브에 보면 웬만한 뭐 공연 실황 이런 거 막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올라와 네. 있으니까 그거 보는 것도 좀 공부가 될 것 뭐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근데 파드대가 네. 이렇게 원래 길어요? 아니면 여기 파드대가 좀 긴 편인가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둘이서 막 그 굉장히 긴 곡 하나를 다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들었다가 막 돌았다가 막 또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은데 근데 뭐 저 뿌띠빠 정도- 스타일의 그런 클래시컬한 그랑파드드는 이제 같이 하는 부분 한 5분, 그죠. 솔로 1분 1분, 네. 다음에 아, 코다 코다. 3분, 와. 그러니까 한 15분 되거든요. 네. 그 정도는 진짜 하죠. 다 그래서 막 그렇구나. 무대 맞아요. 등퇴장 계속 반복하면서 네, 맞아요. 하잖아요. 중간에 박수도 네, 받고. 좀 쉬고 네. 숨 고르고.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음새 없으니까. 예. 쫙 쭉 가요. 이어서 막 네. 또 감정을 막 또 네. 그러니까. 실어서 해야 되니까. 심지어 이 춤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기해야 되고 네, 바로 네. 다음에 다음 상황으로 이어지고 네. 하니까 완전히 한 막이 끝날 때까지는 한순간도 놓치지 못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생각나는데 저거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세종문화회관은 무대가 되게 넓고 크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중요한 장면을 좀 놓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오른편, 그러니까 객석에서 봤을 때 무대 오른편이죠. 예. 바라봤을 때 네. 거기에 남자 아. 무용수가 잘 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어. 워낙 거기는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아, 어떻게 중간만 하다 보다 보면 그럴 수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무대를 막 앞뒤를 다르게 쓰고 네. 양옆도 네. 쓰고 무대 앞쪽도 따로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공간으로 그러니까, 설정을 해서 네. 하는데 저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봤지만 네. 너무 뒤에서 봐가지고 네. 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뭘 봤는지. 그러니까. 또 아마 오페라 극장은 네, 그래도 거기보다는 좀 이제 괜찮을 좀 것 같아요. 발레 공연에 나온 곳이니까. 네. 예, 예. 어쨌든 남자 무용수가 이제 오른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잘 약간 그 찾아보시고. 둘만의 아지트. 네, 아, 네. 네. 약간 그런. 꼬르티잔이 계속 이렇게 나가서 밖에서 뭐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고 네. 돌아와서 이제 애인 만나는 네, 네. 그런 느낌의 공간을. 아, 근데 저거 볼 때마다 너무 이 사람들이 마그리트한테 너무 가혹하다 이런 느낌. 예, 좀. 근데 그거를 같은 코르티잔이라고 해도 네. 뭐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죠. 있고 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이 마르그리트는 항상 의식하고 네. 알아차리고 거기서 음. 갈등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나름 돈과 사랑 중에 계속 사랑을 택하잖아요. 네, 항상. 그죠. 그러나 그래봤자 나는 음. 코르티잔에서 어, 벗어날 수 없고 네. 그것이 막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는 네. 게 좀 보여져요. 그죠. 아까 그 화이트 파드도 시작할 때 목걸이 네. 던졌을 때 네, 다른 코르티잔이 딱 쥐어서 네, 이렇게 넣고 가잖아요. 네. 그게 물론 이제 무대를 춤추려면 비워야 되니까 소품을 없애야 되는 기능도 그것도 있겠지만 네. 코르티잔은 결국은 이제 돈을 쫓는 존재야라는 거를 좀 딱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네. 장면인데 그래서 마르그리트가 이들과 좀 달라 이런 느낌을 주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네, 한계가 그때 있다. 딱 가라 그러니까 또 그 남자는 아르망을 이렇게 약간 뒤로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약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보면 그런 장면도 참 네. 곱씹게 잘 되죠. 그렸다. 맞아요. 블랙까지 가볼까요? 블랙은 그냥 처음부터 너무 슬퍼요. 맞아요. 어떤 걸 그리는 장면일까요? 이제 이렇게 둘이 사랑을 했는데 바로 이 아르망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헤어져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보통 통속극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아들의 엄마가 와서 맞아요. 집에서 헤어져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경 같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와서 네. 우리 집안의 명예를 뭐 지켜야 된다 이러고서 헤어지라고 하니까 이제 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헤어지지만 또 보고 싶고 뭐 근데 그래서 이제 오해와 갈등과 배신감과 뭐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시간은 지났고 나중에 만났지만 그게 풀어지지 않은 채 다른 오해가 막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도 못됐어요. 맞아요. 이제 병색이 짙은 이 마르그리트가 죽기 전에 네, 한 번만 찾아오는 거죠. 네. 네. 정말 근데 자신의 바로 그 전에 남자가 바람 피는 게 맞아요. 나오잖아요. 또 근데 그게 또 이제 기분이 그 전에 뭔가 쌓였던 상처가 복수심 네. 같은 그런 거겠죠. 치유가 안 됐으니까 네. 또 남자는 그렇게 나오고 여자는 또 해명하고 싶지만 할 수도 없고 뭐 네. 이런 복잡한 네. 너무 많은 감정의 층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완전 모든 걸 내려놓고 찾아와서 다시 한번 만나면 네. 그런 정말 처음에 딱 상복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네. 네. 되게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맞아요. 등장할 때부터 이게 쇼팽 발라드 1번인데 네. 제가 이 곡을 원래도 좋아했지만 이 블랙 파드대를 보고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네. 정말 보실까요? 네.
네, 블랙파드도요. 너무 그냥 노래랑 같이 저걸 보고 있자니. 네, 정말 슬프네요. 음악이 네.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음악이랑. 그러니까. 근데 정말 슬퍼요. 그냥 처음에 딱 이 베일 딱 하는데 어머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워낙에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니까 네. 더 그 대비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분장도 더 막 맞아.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춤도 하고. 아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힘 네. 빼고 약간, 네. 약간 시체를 어. 만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처음에 막 무거운 뭐 피코트 그죠. 입고 네. 나와서 무거운 느낌의 벨벳 드레스에 막 음. 그 뭔가 세월이 덕게 쌓여 있는 느낌? 뭐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오해와 앙금과 네. 뭐 그런 감정들이 막 덕게 쌓여 있는 그게 다 해결되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을 확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전이 있죠. 네, 네. 이거는 네, 끝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곡 자체가 원래 또 길거든요. 네. 발라드 1번이. 네. 근데 아까 보시면서 십자가 같은 그런 음. 느낌을 맞아요. 준다는 네, 그런 장면도 있었고 네. 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르그리트는 어쨌든 죽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찾아온 건데 그렇지만 또 자꾸 가려고 하는데 또 붙잡고 처음에는 남자가 되게 딱딱하게 냉랭하게 그렇게 굴다가 결국은 또 그 오랜 오해와 해묵은 감정을 어떻게 만나서 뭐 얘기한다고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둘이 계속 삐끄덕삐끄덕 네, 하는 어긋나고, 것들이 잘 보여주는 어긋나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뒤에 가면 다시 사랑을 확인합니다. 네. 네. 어떻게 저런 안무를 그러니까 저런 동작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저는 되게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맞아요. 네. 안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딱 발레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동작들, 학교에서 네. 배웠던 동작들이 이미 굉장히 확연하게 있는데 그거 말고 굉장히 일상적인 그렇죠. 네. 움직임들 네. 혹은 가만히 서 있는 거 그냥 손 한번 뻗는 거 그쵸. 뭐 누구 이렇게 딱 한번 쳐다보는 거 이걸로 압도적인 말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네. 그게 아마도 이제 발레 움직임을 딱 우리가 아는 동작 말고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그거를 좀 예술로 보게끔 좀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네. 같고 네.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오히려 더 작게 네. 압축해서 음. 손 한 번 네. 이걸로 다 말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작품과 다르게 보통 고전 발레에서는 주인공이 가운데 있고 제일 그죠. 조명받고 네. 주인공들이 막 춤추고 나머지들은 가만히 있고 그런 구도가 그렇죠. 많은데 네.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파두드는 이제 둘이 춤을 추지만 다른 장면들에서는 주인공들이 별로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나머지 군모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무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대 위에서 뭔가 있어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게 존재감을 더 많이 발휘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누구의 시선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막 읽혀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상을 해봤는데 그럼 존 노이마이어가 처음에 이거를 슈투트가르트 발레 다니면서 안무를 할 때 그럼 이렇게 막 여자 무용수를 막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막 돌리고 막 이런 거는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해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알려줄까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보통은 자기가 무용수로서 경험했던 것들에서 네, 우러나오기도 하고 또 무용실 안에서 무용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네.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그렇게. 해보면서 네, 나오는 해보면서.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특히 그 처음에 안무할 때 원작을 했던 초연 무용수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이제 네. 안무가와 함께 작업을 네. 정말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동작 짜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이걸 만드는 공동 창작자다라고 보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뭐 이렇게 맞아요. 들어 올렸다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떻게 비틀어가지고 또 막 그런 거를 어떻게 알려주지? 저는 이제 보면서 막 맞아요. 그런 생각이. 예. 그게 이제 남성 안무가들이 조금 유리한 점이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많이 서포트해서 네, 하기 네, 때문에 이제 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몸으로 아, 체험한 감각들이 있어서 네, 네. 그거를 좀 상상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냥 앉아서 안무를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연습실 같은 데서 막 진짜 뛰어보고 뭐 이렇게 이 다음엔 이렇게 돌리자. 네, 뭐, 맞아요. 이 다음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짜겠네요. 좀 계획에 이미 플랜을 어느 정도는 짜놓고 있지만, 해놓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 아. 뷰티바 같은 경우는 되게 딱 계획을 머릿속에 해놓고서는 머릿속에서 이미 다 해보고. 바둑알로 이렇게 네, 체스판에서 막 아, 해보면서 그래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딱 떨어지는 고전적인 춤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작품들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무용실에서 같이 하는 거죠. 음악 틀어놓고 네. 여기는 뭐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연결이 동작이 이렇게 연결이 되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죠. 네. 그럼 그런 거를 뭔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나요? 요즘은 이제 다 영상이 있지만 맞아요. 예전에 했던 것들은 예전엔 오히려 쉬웠어요. 아. 왜냐하면은 그 동작들이 좀 동작이 다 정해져 정해져 있으니까 있어서. 어느 정도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하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 네. 이런 작품들은 오히려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상의 힘을 더 영상에 받고 뭐 기록도 하지만 그러니까 무보라는 게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기록하는 게. 근데 무보라는 것이 네. 뭐 모든 춤의 모든 움직임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장르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실한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네. 모든 움직임을 담아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엄청나게 복잡해지니까 아,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실용성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완벽한 무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어쨌든 영상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영상이 있다 해도 이걸 처음에 안무할 때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맞아요. 거다 이런 거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제대로 따라서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리지널 안무가가 네. 와서 그래서 코칭하고 해줘야. 직접 무용수의 안무가에게 직접 배웠던 무용수들이 와서 코칭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체현된 지식을 전달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비디오 보고 흉내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처음에 안무 짤 때도 혼자서 하기는 어렵겠네요. 아니 같이 상대 여자랑 이런 걸 봐야지 이 다음엔 이렇게 하자 뭐가 그쵸. 나올 거잖아요. 그거는 안무가마다 스타일이 되게 다른 것 달라요? 같긴 해요. 예, 어. 뭐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오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와서 이제 해보면서 계속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뭐 되게 다르죠. 전 무용은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저걸 외우지? 어, 막 이것도 맞아요. 신기하고. 네. 내가 짜놓고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 찍으면서 네. 이제 즉흥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 아. 왜냐면 자기가 하고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해놓고도. 네. 강수진 단장님이랑 마레인 라데마커가 초연 초연은 무용수는 아니죠. 아닌 거죠. 네. 초연은 아니죠. 네. 그 마르시아 하이데가 직접 쳤었던 네네네.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공연을 하면 지금 우리가 본 공연 영상의 무대 조명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되는 똑같이 거예요? 해야죠. 똑같이 하는 그죠. 거예요? 거의 똑같이 안무가가 해야죠. 원한 대로. 네. 처음에 공연했던 대로. 네네. 네. 그래서 의상을 어디서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상도 그 맞아요. 어디 그 전에 이 작품 했던 곳에서 대여해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 안무가의 작품이다 하면은 그 전체를 보통은 다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그죠. 그렇죠. 그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죠. 예. 그리고 이제 후대로 올수록 이제 살아계신 안무가일수록 그 조건들이 훨씬 까다롭겠죠. 그분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안무가 그러면은 그분이 동작을 짰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안무가의 역할이 시대나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른데 모든 것을 다 정말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이분처럼 자기의 그쵸. 머릿속에 그려진 걸 모두가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안무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연출적인 부분이나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연출을 둔다든지 드라마투르그를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제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뮤지컬로 치면 레플리카 프로덕션인 거죠. 네네. 그대로 가져오는 거. 맞아요. 예. 배우들은 여기서 하지만 맞아요. 네.
그러면 카멜리아 레이디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그 파드대 두 주인공이 하는 것만 이제 위주로 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면에서도 뭔가 요런 거는 조금 좀 더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뉴마이어 작품에서는 네. 사실 군무가 막 개성을 가지거나 막 그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전체가 주인공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네. 주인공의 어떤 주관적인 세계, 시선을 중심으로 이 장면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나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군무들이 막 화려하게 다이나믹하게 춤을 출 때는 주인공들이 가만히 있어요. 네. 구석에 어디 처박혀서 가만히 있는데 그 그 상황에서 드라마의 중심은 주인공에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막 막자지껄 막 춤추고 막 놀고 막 하지만 사실은 그 스토리적으로는 주인공이 고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네. 지금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누굴 보고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 네. 그 대비가 굉장히 좀 낯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보통 발레는 하나를 향해서 이렇게 다 쌓아가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크고 화려한 것들은 사실은 드라마적인 의미는 많지 않고 네. 가만히 아주 작은 것들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그 두 개의 대비를 좀 눈여겨 보시면 네.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네. 카멜리아가 이게 동백꽃인 거죠? 네, 맞아요. 그 원래 원작의 실제 인물이었던 코르티잔이 마리 디플레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동백꽃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달고 다녔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이게 누군지 다 아는 너무나 확실한 어떤 상징이었다고 네. 하죠. 동백꽃 아가씨네. 동백꽃 네, 아가씨. 맞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오래된 얘기를 가져와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 무용수들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코르티잔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건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고 옛날에 뭐 그런 직업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봐야 돼? 무슨 의미가 있어? 한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도착오적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작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미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예술 작품으로 할 만한 주제야? 너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 그냥 가십거리지 뭐 이걸 작품으로 해?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이제 마르그리트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단지 그냥 돈만 바라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 비록 창부이지만 또 수치심을 알고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인물이거든요. 네. 안에 모순이 있고 자기가 그걸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나 자기는 자기에게 그래도 충실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그런 어떤 감정과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소재만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코르티잔 이야기잖아 라고 치부하기보단 이 마르그리트라는 인물을 통해서 뭐 그래도 현대인으로서 또 공감하거나 또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바라보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 아버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맞아요. 아버지가 막 나쁘게 막 꼭 아주 그러진 그렇지만은 않았죠.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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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 마그리트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는 했지만 뭐 맞아요. 그 아르망의 아버지와 마르그리트가 만나는 첫 장면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많은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제 그 이막에서 화이트 파두드 하자마자 막 헐떡헐떡거리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무대 위에서 막 머리를 다듬고 이제 채비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왔는데 이제 마르그리트가 코르티잔이니까 관습적으로 이제 손키스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차가우니까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앉으세요 이렇게 권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거부하러 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고 그 짧은 순간들이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을 이미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춤은 아닌데 네, 맞아요. 평소 보던 네. 춤은 아닌데 네. 그런 근데 그게 춤이 솔직함한-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그것도 안에서 완전 네.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뭐 코르티잔과 뭐 귀족들이 연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갑자기 정색하고 막 비판하고 반대하는 네, 사람은 네. 없었지만 네. 뭐 그냥 이렇게 즐길 땐 괜찮지만 우리 아들은 좀 싫다. 우리 아들은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네. 그렇죠. 이게 좀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태도니까. 약간 네. 위선적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네. 그러나 또 그렇게 딱 악인이다. 사랑을 가로막는 악인이다. 그쵸. 하기는 또 그렇고. 네. 다 나중엔 또 되게 막 맞아요. 그 연민을 느끼고 맞아요. 막 그러잖아요. 네. 네. 위로하고 네. 그러죠. 네. 그래서 인물들이 그냥 어떤 전형으로만 갇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되게 다양한 것들을 또 무용수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그렇죠.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는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표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이렇게 막 스토리보다 그 안에 감정 맞아. 표현 그렇죠. 같은 것만 예, 봐도 예. 너무 그것만으로도 그거에는 되게 예,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찰떡인 음악과 함께 그렇죠. 맞아요. 그 인간이 굉장히 뭐 모순도 많고 맞아요. 순간순간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로 그대로 보여주니까 네. 예, 그냥 마냥 손가락질 하기는 어렵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피아니스트가 또 계속 이제 라이브로 연주를 하니까 또 아, 그것도 라이브로 하는 거죠. 그죠. 어. 네. 네. 워낙에 피아노 와. 분량이 많다 보니까 네. 2명이 나눠서 한다고 아, 그래. 네. 들었어요. 어쩐지 좀 궁금하긴 하다. 네. 피아노가 워낙 맞아요. 많아가지고. 그죠. 와, 저 그 피아노 연주도 작품의 되게 중요한 일부로서 작용을 네. 하잖아요. 네. 무대 위에도 있고 또 그 한참 놀 때 그걸 멈추게 할 때 피아노 콱 가서 치고 이런 장면도 그냥 어떤 작품의 요소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네. 다 의미 있게 네, 아주 기민하게 네.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 정말 꽤 오래된 맞아요.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참 멋진 작품이구나.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70 몇 년, 70 78년인가? 78년인가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거의 진짜 50년 됐네. 네. 네. 근데 하나도 안 낡은 느낌이죠. 어, 네. 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조금씩 그래도 뉴마이어가 할 때마다 또 조금씩 고치고. 새로운 해석들 받아들이고 또 음. 자기의 관점도 변하니까 또 바꾸고 이렇게 조금씩 바꾼다고는 들었어요. 네. 네. 그냥 무대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샹들리에만 있어도 너무 그 음. 무도회장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딱 맞아요. 내고 네. 그런 세련된 감각을 어떻게 그 1970년대에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물론 함부르크 발레단에서는 이제 그만뒀지만 아니지만, 네. 맞아요. 무슨 축제에서도 뭐 일하고 계속 그렇게 아니 멋있어요. 사진 보면 아, 진짜. 네. 네. 강수진 단장님이 그 라데마커하고 그 옛날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하고 이제 그 연습실에서 또 약간 이렇게 아. 포즈를 또 하셨더라고요. 해주셨어요? 네, 예. 네, 네. 직접 시범도 보여주시고 아. 그런 거죠. 어떤 감흥일지 정말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어떤 느낌일까? 근데 어쨌든 무대 위에서 사랑한 사이잖아요. 맞아요. 서로 네. 길은 갈라졌지만 네. 네, 저는 그런 주역일을 안 해봐서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런 작품 얘기도 하세요? 뭐 비평 수업이라든지 네, 역사 수업이라든지 뭐 미학 관련된 수업에서 네. 이제 작품 다 볼 수는 없지만 부분 네, 부분 네. 보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네. 아, 이제 한번 들으러 가야 되겠어요. 청강. 그러니까 그냥 보고 봤을 때는 아 좋다 하고 지나지만 이제 영상을 또 보고 보면 새로운 그렇죠. 것들이 막 보이니까 네, 네. 좀 곱씹어 보고 되게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런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발레 역사를 보면 항상 테크닉과 표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우세에 가 있던 건 테크닉이 좀 많았거든요. 일단 하는 사람도 좀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기 때문에 이쪽에 좀 무게가 많이 가 있었는데 이런 작품은 정말 이거를 테크닉을 하는 목적이 뭐였지를 다시 좀 생각하게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게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춤춘다는 게 그냥 어떤 테크닉으로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정말 그 아티스트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차원에서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거를 무용수들도 되게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관객들도 그걸 네. 좀 경험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카멜리아 레이디 발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옥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